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견디나 또 어떻게 보나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만에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첫 번째 퍼레이드 했을 때 교회 몇 분들하고 이제 몇 명이서 이제 대만에 갔었어요. 퍼레이드 참가를 하려고. 거기는 사실 도시에서 아예 자원을 이렇게 대주고 돈도 대주고 막 스폰서 광고 장사가 되니까 막 호텔이건 뭐 관광업들도 그렇고 막 모든 물질적 자원을 해서 막 그 퍼레이드 기간 동안 막 행사도 엄청나게 하고 도시 자체가 이제 축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너무 평화로운 곳에서 이제 퍼레이드 하는 날 저희가 딱 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구글에 막 퍼레이드 라인까지 딱 이렇게 검색하면 뜨고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모든 그 퀴어를 축복하는 도시인 거예요. 퀴어 프렌들리한 타이베이 전체가.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딱 시작하니까 예상 시간이 한 8시간 잡히더라고요. 구간 짧은데 되게 천천히 가시고 막 신호도 다 지키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가면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반동성의 애들이 없으니까 붙이고 장구치고 이게 없고 뭐 이게 죽어라 뭐 이게 없고 그냥 너무 평화롭게 뭘 해야 되니까 전투력이 이게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션이 확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 혐오와 차별을 뚫고 이걸 뭘까 좀 더 재미로 승화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인천에 저는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영상들 보고 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진짜 한동안 막 교회를 너무 싫어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겪은 걸 너무 많이 봐서 막 그런 것들이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사실 생각도 들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희를 또 자극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재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재난이 일상화된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난을 벗어나는 순간 심심하다고 느끼는 건 이건 정말 비극인 거죠. 평온한 삶을 되게 원하고 그런 삶이 오기를 바라지만 막상 또 그게 왔을 때는 심심한데 저쪽에서 피켓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들고 네, 참 되게 저는 되게 비극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네. 인천 키퍼는 저희들한테 정말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참 입에 나오는 말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뭐 사실 나중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긴 한데 방금 이제 대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뭔가 좀 다시 겹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대만 교회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받아들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랑은 완전 지금 다른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만의 경우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경우와 대만의 경우가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지 그리고 경험하셨으니까 또 교회들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경험하신 분들께서 그게 저희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거를 사실 대만 퀴퍼를 저희가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임보라 목사님이 그 대만에 있는 교회 저희 같이 성소유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분과 이제 저희를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우리 쌩님이 이제 가서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연계돼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한 케이스였는데 했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근데 한 가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인권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대요. 대만은. 대만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혼 합법까지 온 거고. 국민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죄다 라는 인식이 없고 다 동등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인 어떤 정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었나?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교회 뭐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또 속사정은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기독교도 사실 모든 아시아의 기독교는 다 서양에서 들어와서 생긴 그 것들이잖아요,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의 기독교도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현재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런 정치적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나름대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도 되게 경계하면서 계속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다 이미 끝난 일인 것 같고 이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나 다 그렇죠. 이제 종교와 관련되면 미국도 당연히 한 거고 뭐 동성혼이 합법화됐지만 2015년에 합법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수적인 곳에는 뭐 하지만 근데 우리가 대만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대만의 기독교 인구는 3%도 안 된다. 우리랑은 전혀 다르다. 저희는 정말 기독교가 많고 그리고 정치와 많이 연결돼 있고 저희의 한국은 이제 크리스찬 엘리트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에 두루두루 잡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랬어요. 그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고위 관료들을 포섭하는 거, 네, 전도하는 거.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런 네. 작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가장 엘리트화된 집단들의 가장 인구 많은 퍼센트들이 종교가 다 기독교. 기독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들이 정치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들은 얘기 중 하나는 정치인들이 반대. 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하지만 결국 배반당했던 그 당 다수를 차지했었던 그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조건인 거죠.